지금 한국 사회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논쟁은 늘 뜨겁습니다. 한쪽은 원전은 위험하니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재생만이 미래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둘의 장단점을 모두 직시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원전의 리스크를 인정해야 합니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는 은폐와 관리 실패가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방사능이 유럽 대륙 전역으로 퍼졌고 수십만 명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자연재해와 설계 한계가 겹치면 현대 기술도 무너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가 발전소를 덮치자 냉각 기능이 상실됐고 일본은 아직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습 중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원전의 위험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전은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기저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역설적으로 원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멈췄던 원전의 재가동을 결정했고 프랑스는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전을 늘리고 있죠.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가봅시다.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연료비가 들지 않고 탄소 배출도 적습니다. 하지만 날씨 의존성이 치명적입니다. 태양광은 흐린 날이나 밤에는 발전이 멈추고 풍력은 바람이 약하면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여름과 겨울빛 그때 재생에너지가 전력 수급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경적 부작용도 있습니다. 산지를 깎아 설치한 태양광 단지는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유발해 주민 피해를 낳았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셀 제조 과정에서는 불산, 질산 같은 화학약품이 쓰이고 처리 과정이 부실하면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중국의 태양광 생산지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20에서 25년 남짓인데 폐기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환경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풍력 역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바다새의 서식지를 교란하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결점 친환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건 공급망 의존입니다. 태양광 셀과 모듈의 절반 이상, 인버터의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만 봐도 중국 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풍력도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설치 용량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부 기자재 수출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판 전체를 바꿀 수준은 아닙니다. 즉, 원전을 줄이고 재생만 확대한다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되기는커녕 중국 의존도가 더 커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겨레는 이런 불편한 진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재생 확대만이 해답인 듯 보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보도는 의도와 상관없이 중국의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은 안전 리스크를, 재생은 간헐성과 중국 의존을, 화석 연료는 국제 가격 변동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기술 자립입니다. 다양한 에너지원이 조화를 이루고 동시에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만 진짜 안보가 확보됩니다. 원전과 재생, 화석 연료의 장단점을 모두 짚지 않고 단순한 구호에만 기댄 보도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한쪽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